효율, 뭐 비속도, 투기속도 같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비속도가 적은 펠턴 수차에서는 부하의 크기에 관계없이 효율이 좋고, 특히 경부하에서도 효율이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효율이 떨어지는 거는 아까 옆으로 갔을 때, 옆으로 미는 그런 것들은 효율이 막 떨어졌지 않습니까? 부하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효율들이 나왔는데, 이 비속도가 적다 이거죠. 비속도가 적다는 건 변화율이 적다는 얘기죠. 비속도가 큰 거는 변화율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속도 변화율이. 왜?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아까 그래서 프란시스 수차 같은 건 부하에 따라, 변동에 따라서 효율 변화가 크고, 경부하에서 효율 저하가 현저하다는 거 아까 보셨죠? 그 그래프상에서. 옆으로 밀어주는 거. 그러니까 반동 수차도 밑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건 괜찮은데, 프란시스 같은 건 어떻게 된다고요? 옆으로 들어왔다가 밑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프로펠러 수차는 옆으로 밀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옆으로 밀어지는 게 유속이 작으면 얘가 잘 안 돌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건 어차피 위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예? 위치 에너지에 따른 거지, 실질적으로 물이 통과하는 그 부분은 똑같이 통과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구멍이 여기 있습니다. 물이 반만 채진다. 그럼 얘 실질적으로 다 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잘 못 돌립니다. 물이 어차피 차게 되면은 같이 떨어지지, 떨어지거나 안 떨어지거나 하지, 한쪽으로만 줄줄줄줄 흘리면은 그걸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옆으로도 줄줄줄 흘리면 못 돌린다 이거죠. 근데 얘는 밑으로 떨어지면서 조금 천천히라도 뭐 돈다든가 이렇게 조금 돌 거란 얘기죠. 자기가 어느 정도 물이 이게 안 떨어진다면 동작을 안 하겠지만, 러너 베인 같은 경우는 그 물이 들어오는 각도, 물이 이렇게 들어와주는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진다는 얘기죠. 이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 각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조속기는 속도를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평속기, 평행내방, 속도를 평행하게 맞추고 배합 밸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속도 조정률은 중요합니다. 속도 조정률, 속도 변동률 해가지고 이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될까요? PF 속도 조정률, 발전기 속도 조정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낮다라는 거는 부하 변동이 크다는 얘기죠. 여기 작은데 이게 크니까. 그래서 이제 수력 발전이 이게 낮은 겁니다. 낮다는 거는 그만큼 튼튼하니까 더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3, 4%고 얘가 5, 6%고 원자력이 뭐 8, 9%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그 정도 레벨로 쓰시면 됩니다. 원자력이 가장 요게 급격하게 돼 있으니까 이 양이 별로 안 되고 요 퍼센티지가 크다는 얘기죠. 요 속도 조정률이라는 게 요거의 퍼센테이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쪽을 보시지 말고 요거의 퍼센테이지가 낮다라는 거는 요게 길다는 얘기죠. 속도 조정률 P분의 N, PF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근데 뭐라고요? 여기 윗부분이 크죠. 이 N 부분이. 그러니까 N 부분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속도가 이렇게 뭐 변동이 된다는 얘기고, 큰 부분은 없고, 속도 변동률하고 뭐 조정률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속도 변동률은 속도만 보는 거고, 속도 조정률은 조정이 일어나는 거니까 P 쪽도 들어가는 거죠, P. 변동은 속도 자체만 보는 거 아닙니까? 속도가 변동이에요. 조정은 뭔가 또 하는 거죠, 지금. 제어를 한다는 얘기니까. 속도 조정률이라는 건 P하고 N도 다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을 해야 되니까, 뭔가. 뭡니까? 속도를 어떻게 조정하죠? P 값을 이용을 하면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죠. 속도 변동은 변동이니까 그냥 스스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고, 조정은 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변동은 회전속도의 변화량과 정격 회전속도와의 비를 말한다. 속도의 비만 얘기하는 거죠. 조속기, 기계식 조속기, 유압식 조속기, 전기식 조속기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차 발전기하고 터빈 발전기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돌격기냐, 비돌격기냐, 원통기냐,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기 회전수가 어떻게 되는지, 회전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냉각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인계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기계적인 부분만, 터빈에 대한 특성만 얘기하는 거네요.
아까 원통기냐 돌굵기냐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 조속기나 고속기냐 저속기냐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특수 속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차 발전기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떨어진다고 되어 있죠. 아까 이 속도 운동률하고 조정률 그림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손님들이 해놨네. 예. 책의 배치는 그냥 그거 보시면 돼요. 여기 밑으로 와야 되는데 예. 우리가 이렇게 조정률 예. 이게 속도 변동률이 예. 속도만 보는 거는 속도 자체만 보는 거는 색깔도 좀 틀리게. 예. 여기서도 딱 보시면요. 먼저 회전수죠. 수차 발전기가 회전수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낮죠. 왜 낮죠? 비돌 예? 비돌 극이 많아서 그러는 겁니다. 극이 많다는 건 왜? 크니까 극이 많습니다. 이게 크니까 극을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NS는 P분의 120F인데 폴의 개수가 많으니까 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뭐냐? 얘가 크니까 극이 많고 그러니까 크니까 얘가 속도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극하고 관련된 겁니다. 극하고 크기하고. 예, 기계적인 부분도 자세히 보시라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6극에서 8극, 48극입니다, 지금. 근데 뭡니까? 터빈 발전기는 이거 조그마한 거 아닙니까? 여기다 그걸 어떻게 많이 만듭니까? 그러니까 걔는 보통 2극 아니면 4극이죠. 그래서 2극 아니면 4극인데 왜 2극만 쓰겠다 이거죠. 거기. NS 2극만 써도 빨리빨리 도니까 그 부분이 빨리빨리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크기하고 극하고 이제 나왔죠? 회전수가 더 차이가 났죠? 그럼 회전자 구제. 극이 많으니까 돌극형이 돼요. 여기는 고속기니까 이거는 원통형을 쓰고 직경이 작고 길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수차 발전기하고 터빈 발전기는 이제 축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회전자를 가지고 먼저. 냉각 방식은 얘는 저속기니까 수소 냉각은 비경적이죠. 물이 어차피 내려가지 않습니까? 물이 내려가니까 자연 냉각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작고 고속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기만으로 냉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소 냉각을 하는데 이게 용량이 커지면은 거기다 수냉각을 집어넣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게 작지만 용량이 커진다는 이것도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이제 수냉각을 고려하게 된다는 얘기죠. 전격 속도, 인계 속도가 올라가 있거든요. 수차 발전기는 아무리 이제 올라가도 인계 속도를 안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얘는 인계 속도를 지나서 전격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인계 속도 부분에서는 빨리 지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형식, 종축형, 횡축형, 발전기 용량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기계적인 특성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근데 정기적인 부분은 또 틀립니다. 단락비, 진상운전시 문제, 지금 불평형에 대한 부분, 가속도,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돼요. 가속도는 빼고 정기적인 부분만 보면 수차 발전기가 단락비가 크다고 그랬죠. 튼튼하니까. 진상운전시 문제점. 얘는 저여자 운전시 터빈만큼 문제점은 없다 이거죠. 왜? 워낙 튼튼하니까. 근데 얘는 터빈 발전기는 뭡니까? 저여자 운전시에는 고정자 담보에 과열등이 있다. 불평형 부분도 얘는 터빈 발전기보다 낫습니다. 왜? 다 튼튼하게 제작이 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뭡니까? 허용 온도가 6에서 8%인데 얘는 15에서 20% 정도니까 더 여유가 있는 거죠. 가속도는 무구속 속도는 전격 속도의 130%의 무구속 속도가 되면은 위험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관성정수도. 관성정수는 뭐냐? 앞으로 뭔가 움직이려는 관성의 힘입니다. 관성정수가 크다는 거는 플라이 효과가 좋아서 더 빨리빨리 많이 돌려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좋다 보니까 제동기도 설치를 해서 뭡니까? 돌굵기 같은 건 어떻게 되죠? 돌굵기 위에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감아가지고 회생제동을 하게 해서 거기다 전류를 흘려가지고 막 제동도 한다고 돼 있었죠. 근데 화력발전에 그런 거 단다고 보셨습니까? 없었죠. 얘가 막 관성정수가 좋다 보니까 막 빨리빨리 돌려고 하니까 그만큼 역상제동도 해야 되고 뭐 고주파도 생기고 해서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슬롯에다가 뭔가 껴서 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워낙 힘이 좋아서 막 빨리 굴러가려고 하니까 고삐로 좀 당겨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양수발전소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까 오늘 오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자력, 석탄, LNG인데 LNG가 많이 적죠. 원자력 비율이 지금 좀 더 올라가고 있죠. 지금 운영방식, 순양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물의 이용방식, 운영방식, 순양수식, 효난양수식, 일간 조정식, 주간 조정식 해가지고 나중에 양수발전소에 보시면 별치식, 텐덤식, 가역식 같은 거, 이 기계 형태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답안으로 써주셔야 되거든요.
별치식은 따로 되어 있는 거고요. 텐덤식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가역식은 그냥 하나의 몸체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펌프하고 터빈도 같이 쓴다는 얘기죠, 우리가. 얘는 펌프는 따로, 터빈도 따로 쓴다는 얘기죠. 모터일 때는 펌프고, 제너일 때는 터빈이고, 이거는 두 개를 따로 쓰는데, 얘는 발전기 자체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 펌프나 터빈은 따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 우리나라는 뭡니까, 전부 다. 발전기 여기다 하나 달렸죠. 그럼 뭡니까? 이거 펌프 있으니까 요거를 거꾸로 돌리면 펌프가 되고, 반대로 돌리면 발전기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가역식을 쓰는 거죠. 간단하게. 그때 얘기했던 게 뭐 조종지식이냐, 뭐 이렇게, 순양수식이냐, 호남양수식이냐, 뭐 조종지식이냐,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물어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옛날 양수발전 쪽에서. 그런 종류 부분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던 경우가 있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상의 차이, 뭐 설계상의 차이,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뭐 양수발전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가지고요. 양수발전소 제동건선 시공법 여기다 이렇게 넣는다고 했죠. 돌굵기 안에다 제동건선을 넣어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전압인가법, 전전압인가법, 반전압인가법, 동기시동법. 여기 동기시동법도 보시면은 다른 발전기와 발전 전동기를 정지 시에 전기자를 접속해놓고 계좌는 양기기와 여자에서 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같이 동기라는 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같이 시동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내용을 봤을 때는. 동기 시동이니까 같이 시동한다는 얘기죠. 직결 전동기는 우리나라 기존 발전기 같은 경우, 건선형 유도 전동기. 농형이 있고 건선형이 있는데, 이 건선형을 해가지고, 대부분이 농형은 조그만한 게 농형 유도 전동기거든요. 건선형이 좀 힘이 있고 좀 튼튼한 거죠. 그 건선형을 이용해가지고, 발전 전동기 같은 거 돌리는 좀 힘이 있어야 되니까. 농형은 제가 힘이 약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선형을 해가지고 힘있게 돌려줘가지고, 어느 정도 돌려지지만 가속이 되고, 그게 주파수가 맞아야지 계통이 병위분전이 되니까. 경운기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 얘가 다 하나요? 처음에 가서 세게 팡팡팡팡 쳐줘야지 그 다음에 드르륵 하고 돌아갈 거 아닙니까? 얘도 보시면 그런 것처럼 세게 돌려줘야지만, 얘가 기동 가속돼가지고 간다. 건물이 약간 커진다. 뭐 교통비가, 뭐 건설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고요. 사이리스트 기동 방식은 아까 그 AC에서 뭡니까? 정리를 통해가지고, 지금 만드는 거죠? 전기자 건선에 부여하는 회전자계와 궤자극이 동기돼서 이렇게 한다. 보시면은 인버터를 통해 가서 전기자 건선을 흘러 계좌 자속과 상호작용으로 토크를 발생하여 회전한다. 이렇게 나와있네. 요거는 그 발전기의 원리하고 똑같은데 약간 응용된 거죠. 자세히 보시면은. 양수발전이니까. 발전 정지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발전 전동이 정지가 됐으니까 계좌를 여자하고 기동하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기동하냐, 그죠? 계좌를 여자하면 어떻게 되죠? 여자되고 나서 자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발전기가 기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발전기가 기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회전자 위치 검출에 따라서 인버터를 통해서 전기자 건선으로 계좌 자석이 흘러가지고 상호 작용으로 토크를 발생해서 또 회전을 한다 이거죠. 여기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전기자 건선. 그럼 이제 우리는 계좌 건선에서 자석에 의해 가지고 전기자 건선을 흐르는데, 얘가 전기자 건선에서 흘러가지고 뭔가 전류가 계좌 자석하고 만나가지고 토크를 발생시키는 거네. 그건 한번 봐야 될 텐데, 여기 보시면은 전원이 들어가니까 컨버터, 인버터를 통해서 여기에 뭔가 나옵니다. 여기는 AC가 나오는 거죠. 왜? 컨버터를 통하고 인버터를 통했으니까. AC가 나오는데 그거의 위치 검출 장치에 따라서 그 AC하고 여기는 자석이 흐르죠. 그럼 이 자석하고 여기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얘가 뭐 발전기도 됐다가 모터도 됐다가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발전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삼상 전원이 인가가 돼야지 얘 안에 게 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모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전동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동일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발전기일 때는 요 안에 터빈이 돌면서 여기 여자기가 흘러가면 여기서 발전이 돼가지고 거꾸로 이쪽이 유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자기 기동을 하기 위해서 뭐 기동 전동기가 불필요하고, 정상 운전 시 할 수가 있고, 직권 전동기가
있고, 뭐 이렇게. 결국은 이제 전원이 있어야지만 얘를 돌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여기 내용을 봐서는. 해수를 이용해서 양수 발전을 하다 보니까 하부 조합수저, 상부 조합수저 해가지고 뭡니까? 뭔가 이제 올려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한꺼번에 못 올린다 이거죠. 해안가에 이렇게 뭐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해안가 옆에는 산이 높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두 개에 걸쳐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해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양 생태계에 의한 어떤 영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영향들을 최소화하고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배 같은 것도 밖에 바다 생물이 불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밑에다 미세하게 전류를 흘려가지고 옆에 부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운하차, 피크 공급 정원으로 필요성, 개통 운영면에서의 필요성, 기술적 이점, 펌프 수차, 캐비테이션 검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이제 양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될 거고, 가변석은 이제 속도를 변송할 수 있는 거니까 뭔가 변송할 수 있는 변환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변환 장치가. 그래서 이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는요, 전기를 받아서 이렇게 동정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동기 전동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전기를 받아서 돌려주는데 동기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여기 여자형 변압기에서 계좌 자석을 공급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얘가 발전기라면서요. 동기 전동기든 발전기든 발전기가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전기를 받아서 전동기로 돌립니다. 이거는 전동기로 돌리는데 발전기로 돌릴 때는 얘가 이쪽에서 변환장치 해가지고 DC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계좌 쪽에 DC를 만들어주면은 뭐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긴 여자형 TR이니까 이게 변환장치 DC를 다시 AC로 바꿔가지고 AC로 돌려주는 거네요. 얘로도 돌리고 얘로도 돌릴 수 있는 거네. 속도를 가변해주는 거야. 이 변환장치에서 속도를 가변해주게끔 되네. 발전 전동기 회전자의 삼상교류를 흘리면 회전자상의 회전 자개가 발생한다. 그럼 얘는 이쪽을 통해서 그냥 직결해서 그러니까 가변석이라고 해서 속도 조정을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그냥 돌리는 거죠.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쪽 변환장치를 통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회전 자개를 조정을 하면서 속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회전자 건선을 교류 여자하면 발전 전동기를 항상 개통에 동기시키면서 회전자를 임의의 회전 속도를 제어해서 운전할 수 있다. 개통에 동기시키면서. 그럼 아까 처음엔 그냥 돌린다고 그랬죠. 바깥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N1 쪽으로 해서 그냥 N1의 회전수를 이렇게 돌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쪽에 와서 여기하고 동기를 이뤄서 맞춰가면서 얘가 서로 운관을 하면서 속도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이걸로 들고요. 두 번째는 여자형 치아를 통해서 변환장치를 통해서 뭔가 자석을 바꿔줌으로 인해가지고 속도 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펌프 운전 시에도 입력 조정이 가능하다. AFC다. 펌프니까 위로 퍼주는 거죠. 퍼주는데도 그때도 뭡니까? 속도 조정이 되니까 아까처럼 자동 주파수 제어가 된다는 얘기죠. 부조 작용했죠. 부하의 자기제어성, 가버너 프리, 그 다음 자동 주파수 제어. 주파수가 뭐라고요? 회전 속도가 틀려지니까 주파수를 변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용량이 크고 발전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다른 것들은 발전기인데 속도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다양하게 속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향후 전망들 나와 있고요.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종류 뭐가 있다고요? 자연순환시, 강제순환시, 관리의식. 자, 보시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연순환식, 드럼이 있다는 얘기죠. 강제순환식, 드럼이 없을까요? 드럼이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가압을 시키는 거죠. 압력이 여기 170이고, 여기는 틀려집니다. 압력이 150이고, 225까지 있고. 근데 큰 차이는 없네요. 아주 큰 차이는. 여기
순환 펌프에서 요걸 좀 더 밀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리식이 되면은 좀 틀려지죠. 그때는 아까 증기 225, 인기 온도 374. 아까 보통 한 560도 정도 됐는데 얘는 그거 이상만 되면은 혼합 때는 비등 현상이 없어지고 포화스로 증기가 된다 해죠. 그 포화스를 빼내는 거죠. 세퍼레이트에서 빼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열이 흡수돼서 직접 과열 증기가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있네. 절공급 뭐 나있죠. 급수가열기, 절탄기, 증발기 부분에서는 아예 증발해서 지금 넘어가는 거네. 터빈 쪽으로. 이런 내용 알고 계시면 되고요. 드럼이 없다. 관리용인 드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퍼레이트하고 콜렉션 배제. 이제 세퍼레이트가 대충 뭔지 알겠죠? 세퍼레이트가 분리해진다고요. 물하고 증기하고 그 증기만 나갈 수 있게끔. 드럼은 그 안에 위에 있는 걸 그냥 빼내면 되죠.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죠. 전부하에서도 다 되고 30% 이하에서 했을 때 낮고 압력이 제한이 없고 뭐 속도도 빠르고 뭐 높고 까다롭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열혈 향상 대책 나오면 뭐라고요? 세 글자. 네. ELD? 예?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열혈을 어떻게 향상시키죠? 화력발전소의 열혈 향상 대책. 화력발전소 그러니까 연료를 쏟긴다는 미분다. 일단 설비 측면에서 대책이 있을 거고요. 운영 측면에서 대책이 있을 겁니다. 설비 측면에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운영 측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열혈 향상 대책 장치하면은 축이 예? 과열 예. 재생제열 예. 복합 터빈 복합 발전 열혈 향상 대책 장비가 화력 발전소 보일러의 열혈 향상 대책이죠. 보일러 옆에 있는 거죠. 아열기. 예? 이제 좀 헷갈리신데 이게 제가 문제를 막 꽈서 냈거든요. 하나로 낸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틀린 문제입니다, 원래. 예?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나올 수 없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막 그 문제를 듣거나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열혈 회소 장치를 하면은 절탄기, 공기열기, 급수가열기가 되는데 이건 향상 대책이기 때문에 흡수하는 게 아니라 향상을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어떻게 향상을 시키거냐? 그럼 설비를 달아서 향상을 시킨데 그 설비가 복수기가 되고 그 사용증기를 고온고압화 시키고 연료 연소법을 향상한다든가 연료 공급 장치를 들려진 부분 아니면 사이클 계산하기 위한 부분 단위 용량을 증대하기 위한 부분 그다음 복합 사이클 채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손해 그 소비 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부분 기동정지 비용 절감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부하시 그 하는 부분들 그 내용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열혈 향상 대책 어떻게 너 개선할래? 그럼 나는 설비를 이렇게 개선할 거고요. 운영 방면에서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거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막 이상한 게 막 튀어나오는 거죠.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서 그런 겁니다. 열혈 향상 대책에 뭘 물어보고 있는 건가? 그럼 여기 뭡니까? 설비에서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처럼 요 키워드만 쓰면 안 된다고요. 키워드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사용중기의 고온고압화라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연도가스 열손실을 감소하면 몇 프로나 감소되느냐 그때 열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절탄기, 공기열기, 급수가열기 정도를 쓴다. 연료연소법 향상이 바로 미분탄 연소원 방식이라든가 IGC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열사이클은 여기 있던 것처럼 아까 이게 봤던 게 여기가 증기가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증기 쪽이 가서 여기 과열기, 제열기 여기 재생 사이클이 있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재생 제열이 여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등온 팽창, 등온 압축 이 부분이 헷갈려지기 때문에 나중에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그거하고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숫자를 적어가지고 매칭을 시켜주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또 잊어버립니다. 저도 많이 잊어버렸으니까. 옛날에 다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냥 아는 거는 이쪽이 재생제열 쪽이고 재생제열 쪽은 고기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증기가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증기 부분은 어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증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증기가 이쪽으로 그런 이제 키포인트를 딱 잡아놓고 가시지 않으면 1, 2, 3, 4, 5, 6, 7, 8 할 때도 저는 보일러부터 갑니다. 보일러부터. 네, 보일러부터 부를 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돌아와야지 이제 보기가 좋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1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좋고 어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건 네모칸으로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카르노 사이클을 화력발전소에 맞게끔 개선한 게 뭐죠? 관로 보일러? 아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열 사이클은 카르노 사이클이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입니다. 근데 그거를 화력발전소에 맞춰서 한 게 바로 랭킹 사이클이 되는 거고, 여기 랭킹 사이클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랭킹 사이클, 여기 지금 밑에 여기 랭킹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갖다 놓고 지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고, 지금 분명 카르노 사이클 네모클인데 여기 지금 랭킹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화력발전소에 맞게끔 맞춘 게 랭킹 사이클이고, 랭킹 사이클 가지고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재생 제어를 해가지고 면적을 늘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카르노, 랭킹, 재생, 제열 이렇게 하나를 쭉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물어보고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개념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책을 읽어보면은 이게 쉽게 가는데 그 개념을 못 잡습니다. 다 사람들이. 이게 왜 필요하죠? 이게 왜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이걸 연결해서 봐야 되는지 개념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를 듣고 그 안에 거를 여러분 거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위 용량 증대, 복합 사이클 체형 뭐 이렇게 나와있죠. 예. 아까 저 문제 답할 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왜 이 답이 나와야 되냐, 잘 몰라도 애우는 방법, 이거 나오면 이거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운영 측면에서는 속이죠. 아까 이게 뭐였습니까? 제목이 열효율 향상 대책이죠. 화력발전소의 열효율 향상 대책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요? 복사열은 설은 복사열은 싸단복 속이죠, 이렇게 하다가 설비 측면, 운영 측면, 복수기 진공도 향상, 이거 딱 보면은 나올 수 있게끔. 얘가 이 문제 20번인가 20번이 좀 20 몇 번인가 그렇습니다. 19번 정도 될 겁니다, 아마 100번 중에. 그 정도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애운 겁니다. 왜? 1번부터 100번까지 무조건 애우고 간다고 했거든요.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설명드렸으니까. 화력발전소 열을 항상 기기하면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다 이게. 여열 회수 장치하면 이제 절 공급이 나오는 거고, 열을 향상 기기면은 열효율을 향상하게 하니까 열을 회수도 되죠. 과제 절 공급을 애우시라는 얘기죠. 과열기도 뭡니까? 증기로 과열 증기를 해가지고 더 높은 온도를 해가지고 밀어주기 위해서 열을 향상하는 거고, 제열기는 어떻게 합니까? 나온 그 증기에 압력은 떨어졌습니다. 온도도 떨어지는데 압력은 못 올리니까 온도를 아까 몇 도까지 올렸죠? 한 350도 이상 올렸죠? 처음에 떨어졌던 거를 350도 미만으로 떨어졌던 걸 아까 550도까지 올렸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 뭐라고요? 300도, 400도 하다가 나중에 터빈 들어가기 전에 한 560도, 그리고 압력은 한 270kg/s 세제곱미터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터빈은, 고압 터빈을 딱 때리고 나오니까 압력이 한 56 정도로 떨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온도는 350도 정도로 떨어졌죠. 그래서 온도는 올려줄 수가 있는데 압력은 못 올려줬죠, 제열기에서. 그 온도를 한 500 아까 몇 도까지였나? 거의 한 540도까지, 40도 정도까지 올려가지고 다시 이제 밀어줬다 이거죠. 왜냐면 거기서 온도가 올라가야지 나중에 복수기에서, 사실은 복수기로 떨어질 때 연락차가 커지만 유속이 증가하거든요. 유속이 증가한다는 건 뭡니까? 발전기를 땡겨줄 때, 저압터빈에서도 이게 빨리 땡겨줘야 된다는 얘기죠. 고압터빈은 처음에 때리는 거고, 고압터빈은 짧았지 않습니까? 고압터빈은 어떻게 됐죠? 이렇게 해서 짧았습니다. 그 다음에 IP터빈은 이렇게 돼 있었죠. 고압터빈 때리고, 그 다음에 IP터빈 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저압터빈 갔는데, 저압터빈은 그 리본처럼 돼 있었죠. 저압터빈은 가운데에서 양쪽을 다 밀어주는 겁니다. 근데 고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왜? 여기로 들어와서 낮은 쪽부터 이제 밀어줘야죠. 낮은 쪽부터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밀어주고. 밀어주는 부분이 이제 딱 그 가운데처럼 안 돼 있었죠. 한쪽으로 돼 있었죠. 고압이나 이런 쪽은 날개가. 근데 저압에서는 가운데서 이렇게 밀어주고 가기 때문에 VV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과열증기 만드는 거고요. 650도까지 가열시킨다고 그랬죠? 아까. 예? 근데 아까 뭐 500 몇 도, 그건 이제 저기마다 조금씩 틀린 거죠. 650도나 뭐 이런 식으로 800도씩까지도 올려줄 수도 있고요. 그거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는 겁니다, 온도가.
보통 화력발전소는 650도에서 800도 정도. 근데 아까 거기 같은 경우는 한 560도 정도로 나왔죠. 제열기, 리히터. 여기 나왔죠, 리히터라고. 보일러에서 다시 재가열해가지고 적절한 과열도를 만들게 한다. 근데 압력은 떨어진다. 나왔죠. 이코노마이저. 경제적이다. 이코노믹 하니까 경제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 이코노믹 탄다고 하죠. 비즈니스 탄다고 하죠. 비행기에 이코노믹 경제적으로 만든다 이거죠. 뭘? 보일러 본체 과열기를 통과한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하여. 요건 이제 뭡니까? 물도 아닙니다. 배기가스입니다. 아까 과열기나 제열기는 어떻게 되죠? 물입니다. 물. 증기가 데워지는 거죠. 요건 절탄기는 뭐라고요? 보일러 급수를 데우는데 뭐로? 보일러게 아니라 보일러 나온 배기가스. 배기가스로 데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일러 밑에 있다고 그랬죠? 절탄기 여기. 절탄기가 보일러 밑에 있고, 여기 공기열기가 있고, 여기 급수가열기가 있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있으니까 여기서 나온 배기가스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아이디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가는데, 그냥 이 밑에 있어서 이게 꽁다리처럼 밑에 있는 거로 그냥 생각을 하시라고 절탄기 위치를 그쪽에다 갖다 놨습니다. 일부러. 그래야지 여기서 밑으로 뭔가 빠지는 그걸로 지금 뭔가 하는구나. 그게 뭐냐? 배기가스의 열을 보일러 급수. 왜? 지금 이 들어가는 쪽 보일러에 들어가는 밑에다가 지금 절탄기를 그림을 그려놓은 게 보일러에 들어가는 물을 데워줘야 되니까. 네, 공기열기하고 뭡니까? 절 공급에서 급수가열기는 이 옆에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공기열기는 뭡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공기니까 아까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급수가열기는 여기서 급수를 이제 펌프질하니까 거기다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그림을 괜히 그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 과열기, 여기 제열기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그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게. 근데 실제로 여기 과열기가 있고 제열기가 여기 있는데 왜? 가열기 통해서 나갔다가 돌고 제열기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기 쉽게끔 하려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배기가스, 여기 절탄기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공기열기, 급수가열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펌프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여기 절탄기는 여기 배기가스 나오는 부분을 이쪽으로 생각한 거죠, 그냥. 실질적으로는 이쪽으로 나가겠죠. 여기서 보일러를 여기서 타고 나서 뭐 이쪽 옆으로 나가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으니까 사람이 서 있으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빠져나가는데도. 그래서 그 밑에다 그린 겁니다. 왜? 들어가는 물을 데워줘야 되니까. 실제로도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는 물을 데워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위치하고 비슷하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외운 겁니다. 공기열기. 절탄기를 나온 연소가스의 열을 회수해서 하로를 해서 하기화 부분. 그러니까 절탄기 위에 공기열기, 그 밑에 또 급수가열기. 급수가열기는 어떻게 될까요? 보면 급수가열기는 그냥 이렇게 돼 있네요. 복수기 측, 보일러 측. 아까 저압 급수가열기 1, 2, 3, 4, 5기 뭐라고요? 복수기에서 나오면서 1, 2, 3, 4, 5기 있었고,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탈기기가 있고요. 탈기기 말고 이쪽으로 보면은 5, 6, 7, 8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보일러 측의 급수가열기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죠. 압력차에 따라서. 탈기기. 탈기기는 요 사이에 있다고 했죠. 급수가열기하고 요 급수가열기 사이에. 복수기에서 나온 보일러 급수를 용존산소가 쉽게 이탈하도록 스프레이하고 트레이를 분사해가지고 가스를 제거한다. 급수와 증기가 직접 혼합되어 급수를 가열한다. 흡입, 캐비테이션 방지를 해서 흡입수를 준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용존가스는 바깥으로 나가게끔. 안에 있는 가스 부분을 빼고, 가스 같은 게 뭔가. 캐비테이션이, 아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간 게 캐비테이션이라면서요. 그것처럼, 그걸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탈기기가. 압력을 줘가지고, 뭔가 빼내는 거죠. 탈기가, 뭔가 빼낸다는 얘기입니다, 탈기기가. 가스를 빼낸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열기, 급수가열기. 지금 앞에서도 잠깐 들었죠. 슈퍼히터.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힘이 좋다. 그러니까 과열기. 과열전기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제열기는 리히터라고 그러죠. 보시면 되는데, 리히터는 뭡니까? 다시 고압 터빈에서 팽창한 증기를 일부 추출하여서
보일러에서 재가열해가지고 또 보내는 거죠. 가열기의 차이점은 뭡니까? 압력이 낮다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똑같은데. 그 위아래 있었으니까 과, 재, 절탄기가 나오겠죠. 또 절탄기는 뭐라고요? 과열기를 통과한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해서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하는 것. 앞에 나왔던 거 똑같은데. 공기열기는 절탄기로 나온 연소가스의 여열을 회수해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급수가열기가 있겠죠. 보일러 쪽 저하급수기, 뭐 이쪽도 있다, 다 이거죠. 보일러 쪽은 고하급수기고 요 사이에 뭐가 있다? 탈기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보일러 급수장에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